당신은 우리를 속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와. 갑자기 사기꾼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정남주입니다. 새벽 청소로 평생 모은 돈,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달 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장화를 챙기며 가방을 둘러매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가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나가야지. 하루라도 빠지면 수당이 줄잖아. 그럼 생활이 안 돼.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더 벌면 되는데 늘 이렇게 고생만 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다 같이 사는 거잖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아들은 천식이 심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갔어요. 겨우 일자리에 뿌리를 내리나 싶으면 천식 발작이 찾아와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남은 건 더 이상 일을 이어갈 수 없다는 회사의 냉정한 통보뿐이었죠. 며느리는 아이 둘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가게의 보탬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70을 바라보는 내가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광명에서 강남까지 전철로 1시간을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일을 시작합니다.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청소, 빌딩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모읍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니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밤에 일하는 게 편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속도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청소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눈초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다시 전철에 몸을 씻습니다. 꾸벅꾸벅 졸다 손에 쥔 청소 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 주워주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받아듭니다.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손주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피로가 조금 풀립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옵니다. 전셋집 계약이 내년에 만료됩니다. 집주인은 이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2억이던 전세금이 2억 8천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편히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게 쉴 여유란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고 제 마음속 오래된 꿈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집 한 칸 마련해 주겠다는 꿈. 그 꿈을 위해 평생을 버텼고 결국 그 꿈 때문에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만 것이지요. 그날 복지관 앞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낯선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주거복지회.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르신, 아파트에 관심 있으십니까? 저희가 서울시 보유 아파트를 확보했습니다. 5천만 원만 내시면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 20년 후에는 소유권도 이전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라니. 강남, 송파, 성동. 직원은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대표 권 씨가 말하더군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는 복지단체입니다. 보세요. 이게 기구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은행 통장과 수표입니다. 서류상 모든 절차가 보장돼 있습니다. 두툼한 서류와 통장, 선명한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으나 저런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이지 않을까?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신청하면 제 아들 이름으로 집이 생기는 겁니까? 그럼요. 어르신 같은 분을 위해 준비한 겁니다. 단,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미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오늘 안에 계약하면 특별 할인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 4,5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내 통장 잔고가 정확히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다음 주면 가격이 다시 오를 겁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약 봉지를 들고 힘겹게 숨을 고르던 아이. 그 옆에서 손주들이 소란스럽게 뛰노는 모습. 좁은 전셋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그들에게 집 한 채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 며칠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어르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결정 못 하시면 다른 분께 넘어갑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붙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400만 원. 퇴직금과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내 손으로 우리 가족에게 집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에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손에 있던 건 퇴직금과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평생 모아온 전 재산 4,400만 원. 여기 제 전부입니다. 이걸로 제 아들 이름으로 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휴, 조금만 늦으셨어도 이 집 못 가지시는 거였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곧 입주 안내가 갈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차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고, 계약서를 꼼꼼히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그 설명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요. 계약서에는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이 친절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입주 보증금이고 이건 관리비 선납금입니다. 20년 후에는 모두 돌려받으시고 그 아파트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오던 길,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이 생겼다는 소식을 깜짝 선물처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주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들아, 곧 너희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큰 손주가 예전에 엄마, 우리 집은 언제 생겨? 라고 며느리에게 묻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됐죠. 아이들도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곧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정확한 입주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서류 검토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을 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저 언제쯤 입주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급한데요. 서류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처럼 친절하지도 자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되지 않았고 사무실 번호마저 끊겨 있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직접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폐허였습니다.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빈 공간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엔 구겨진 전단지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게 다 사기였단 말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버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엔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조항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행복주거복지회라는 회사 아세요? 아, 그 사람들이요. 한 달 전인가 야반도주 했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힘조차 없었습니다. 내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내 꿈이, 내 가족의 희망이 종이 조각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돈을 내가 어리석게 날려버렸다고? 아들에게 집을 선물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며칠 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괜히 티라도 날까 싶어 억지로 웃고, 손주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방에 들어오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야간 청소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째 집에만 있으니까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있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무실이 떠올랐고 권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입주 안내가 갈 겁니다. 그 말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들었습니다. 나처럼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끌려 그 자리에 나가 보았습니다. 허름한 분식집, 좁은 테이블에 모여 앉은 노인들이 떡볶이와 김밥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파출부 일하며 모은 돈 1,300만 원을 다 날렸어요.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미뤘습니다. 제가 겨우 빌려둔 5천만 원이었는데 신혼집 마련은커녕 빚만 남았네요. 저는 남편 수술비로 모아둔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이제 어쩌라는 건지. 하나같이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내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한테 집을 주고 싶었는데 순간 테이블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들이 끄덕여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덜 외롭게 만들더군요. 행복주거 복지회 말이죠. 저도 거기서 당했어요. 저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5천만 내면 강남 아파트 입주 가능하다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수법, 같은 거짓말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나만 잃은 게 아니라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당한 걸 모아서 보여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주저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라도 내놓을게요.
우리는 각자 집에서 계약서와 영수증, 통화 녹음 등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간대별로 나열해 보니 분명한 사기 패턴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행복주거복지회가 또다시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또 누군가 당할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명회에 잠입해서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낯선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상 위 권 씨가 또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민을 위한 복지단체입니다. 5천만 원만 내시면 강남 아파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20년 뒤에는 소유권도 이전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거짓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절대 안전한 투자입니다. 입주는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도 저희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바로 그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한 피해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했잖아!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권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누구야? 우린 피해자다. 내가 우리를 속였어. 나도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저희 같은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갔어요.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에 온 어르신들이 당황했습니다. 권 씨는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거 없는 말 하지 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하고 싶어?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릴 노인네라고 우습게 봤지? 피해자가 증거야. 그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는 증거들, 계약서, 영수증이 바닥에 펼쳐지고 녹음된 통화 내용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구겨진 계약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우리한테 준 가짜 계약서예요. 여기 도장 좀 보세요. 이 도장, 가짜예요. 계약서의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붙잡고 울며 읽고 또 읽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습니다.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사기꾼 권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정보인증복지단체입니다. 서울시 직할 아파트예요. 강당에 온 어르신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들이 방금 전에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저도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한 달 이내 입주 가능하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전화도 안 받아요. 또 다른 할머니가 영수증 뭉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낸 돈이에요. 1,300만 원. 파출부 일하며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손주 학원비 보태주려고 했던 돈을 이 사기꾼들이 가져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든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수술비였어요. 김씨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제 남편 수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설명회에 온 어르신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들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똑같은 함정에 빠질 뻔했다는 것을. 강당에 온 어르신들이 점점 우리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권 씨와 그 일행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도망치려더군요. 도망가지 마! 경찰이 오고 있어! 실제로 우리 중 한 명이 미리 112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권 씨가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저희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강당에 온 어르신들은 이미 우리 편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을 하네요. 저희한테도 서울시 직할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5천만 원만 내면 강남 아파트 준다고 했어요. 강당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놈들은 아주 사색이 되더군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 못 가. 어차피 경찰이 다 왔으니까 말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그 순간 강당에 있던 모든 어르신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릴 늙은이라고 무시하지 마!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않아! 그날 이후 우리는 모은 영상과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시큰둥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해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진척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젊은 형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안쓰럽다는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노인들이 사기당했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수십 장의 계약서, 영수증, 또 녹음 파일들을 살펴보더니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노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파일 들어보세요. 그놈들이 정부 인증 복지단체라고 거짓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박씨 할아버지도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증인도 있고요. 그날 설명회에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봤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피해자 명단을 정리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한 방송사 기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이런 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기자와 함께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했더군요. 서울, 경기, 인천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신고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텔레비전 뉴스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행복주거복지회 노인 대상 아파트 사기당 검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집에 함께 모여있던 저희 동네의 피해자들끼리 서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잃은 게 많았지만 그날만큼은 작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를 씌운 채로 우리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당하고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굳센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권 씨와 그의 일당들이 법정에 서는 모습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관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권 씨는 징역 5년, 다른 공범들도 2,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우리는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엔 떡볶이 대신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작은 축하 자리였던 거죠. 우리가 해냈네요. 처음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기꾼들이 이미 그 돈들을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행복주거복지회, 노인대상 아파트 사기단 실형 선고. 그 글자가 텔레비전 화면에 떠 있는 동안 저는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큰 소리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과 함께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우린 다 잃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웠잖아요. 김 씨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피해를 당한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런 놈들 잡아 넣어야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사기 피해 예방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나니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4,4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강의를 듣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가족 사랑을 이용합니다. 자식들에게 집을 주고 싶지 않냐, 손주들 미래를 생각하지 않냐, 이런 말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꼭 상의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비슷한 권유를 받았는데 다행히 오늘 강의를 들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악용합니다. 자식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 손주들 미래를 생각한다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말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직할 아파트다. 국토교통부 인증 사업이다. 복지단체에서 서민을 돕는 일이다. 공공임대주택 특별 분양이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정부 사업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말들도 조심하세요. 5천만 원만 내면 강남 아파트에 입주 가능하다. 시세의 절반 가격에 아파트를 드린다. 20년 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월세도 없고 관리비도 없다.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드린다. 또 급하게 재촉하는 말들도 위험합니다. 오늘만 특별 할인해준다. 내일이면 가격이 오른다.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대기자가 많아서 지금 결정해야 한다. 선착순 마감이다 같은 말들 말입니다. 또 비밀을 요구하는 말들을 경계하세요.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 기회는 특별히 어르신께만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면 질투할 거예요.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말들은 절대 믿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저희처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울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들 이 이야기를 친구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해 주세요.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